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선수 출신 레전드 해설위원들, 심지어 토트넘 전임 감독까지도 공개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주장직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하고, 토트넘의 현지 일부 서포터들은 아예 올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 대체 자원을 영입하기 위한 이적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이어지자 토트넘의 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대표 출신 골키퍼,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골키퍼 폴 로빈슨이 작심 발언으로 손흥민 선수 보호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속상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최근 선을 넘은 발언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억가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상식적인 의견도 영국 현지의 언론 그리고 전문가, 레전드로부터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폴 로빈슨은 정말 이러다가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수 있고, 그럴 경우 토트넘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빈슨의 작심 발언 전체 내용,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 최신 분위기, 손흥민 선수의 솔직했던 심경 고백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오하라, 제이미 레드냅, 그리고 제이미 레드냅의 부친인 해리 레드냅까지 최근 영국 방송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문제가 토트넘의 최근 부진, 그리고 토트넘의 최근 컵대회 탈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오하라와 제이미 레드냅이 분명히 토트넘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한 건 맞지만 레전드라고 표현을 받을 정도의 그런 위상은 사실 없습니다. 진짜 토트넘의 레전드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폴 로빈슨인데요. 폴 로빈슨은 아직 리즈 유나이티드가 명성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던 시절에 유스 출신으로 리즈에서 1군 데뷔 후 2004년에 당시로서는 큰 돈이죠. 300만 유로의 이적료에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15년에 토트넘을 떠나서 블랙번으로 이적을 했었고, 번리에서 은퇴를 했는데요. 꽤 긴 기간 토트넘에서 활약을 하면서 리그컵,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컵을 안겼던 주역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에도 잉글랜드 최고의 유망주로 꼽혔고, FA 유스컵, 유스들의 FA컵 우승을 이끌었던 멤버였고요. 프리미어리그 입성 후에도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올해의 선수상, 블랙번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도 꾸준히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선수일 겁니다. 폴 로빈슨은 그저 잉글랜드 대표팀에 소집이 되었던 후보급 골키퍼가 아니었습니다. 후보였던 기간도 있기는 하지만 역대 41번의 A매치에 출전했고, 그 41번의 A매치 중에는 5번의 월드컵 본선 경기, 9번의 월드컵 유럽 예선 경기와 11번의 유로 예선 경기까지 있습니다. 즉 큰 경기를 두루 뛰었던 것이고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과 8강전 승부차기로 탈락하기 전까지 단 2골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좋은 성적을 이끌었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런 폴 로빈슨이 평소에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호감을 많이 표현해왔고 좋은 평가를 많이 해왔던 대표적인 해설위원이었는데, 최근 언론들까지도, 전문가들까지도, 자신이 함께 뛰었던 팀 동료들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니까 작심 발언을 꺼낸 겁니다. 풋볼 인사이더와 독점 인터뷰를 가진 것인데요. 인터뷰의 제목부터가 토트넘을 향해, 그리고 토트넘의 의견을 내는 토트넘 측 인사라든지 레전드라든지 팬들을 향해 손흥민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를 보내선 안 된다. 보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을 여름 이적 시장에 팔지 말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트넘과 긴밀한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전 토트넘 골키퍼 폴 로빈슨은 풋볼 인사이더의 특별 팟캐스트 인사이드 트랙 최신판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는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보이고 있는 경기력과 활약으로 인해 토트넘 내부에서도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장기적 미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토트넘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했던 토트넘 스카우트 출신이자 맨유에서 퍼거슨 감독 시절에 스카우트이기도 했던 핵심 축구계 관계자인 믹 브라운은 풋볼 인사이더와 독점 인터뷰 당시 실제로 구단 내부에 손흥민 선수의 거취를 둔 우려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 여름에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와 맞춰 손흥민 선수의 경기장 내 활약도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결별이 예고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게 지금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손흥민 선수의 부진론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기록이에요.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토트넘의 모든 대회 33경기에 출전해 10득점 8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풋볼 인사이더 그리고 토트넘의 내부 관계자와 여전히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폴 로빈스는 토트넘이 이미 손흥민 선수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할 선수를 이미 확보한 상태일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저희가 마티스텔이나 무한히 영입을 추진할 때 내지는 제이미 기튼스를 데려오려고 할 때 이 선수들의 주 포지션이 왼쪽 측면인데 최전방까지 아우를 수 있는 멀티 공격수라는 점에서 정확히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린 선수이고 큰 이적료가 드는 선수이고 그래서 주전으로 써야 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갈 것을 대비한 영입 대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티스텔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이적료와 다양한 조건을 양보하면서까지 영입의 추진을 레비 회장이 직접 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를 올 여름에 내보낼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을 보시면 다재다능한 공격수 손흥민은 2015년 입단 이후 무려 441경기에 출전했고 172골을 넣었고 92도움을 기록하면서 최전방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존재로 활약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1월 토트넘과 1년 연장 계약 옵션이 체결되면서 현재 존재하던 계약을 2026년까지로 연장했지만 그 얘기는 올 여름 그를 팔아야 할 때 구단이 더 유리한 협상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 계약을 연장해서 남겨뒀기 때문에 구단 승인 없이 이적할 수 없으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오래 붙잡기 위해서 연장한 게 아니라 매각할 때 이적료를 얻거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이 옵션을 발동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이미 마티스텔이라는 확실한 장기 대체자를 확보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올 시즌 종료 시까지 임대 계약을 맺은 19살 선수 마티스텔을 영입했는데 그는 클럽의 두 번째 경기였던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바로 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라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력 자체는 인상적이지 않았고 특히 승리하긴 했지만 맨유와의 경기도 수많은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이 투자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마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택한 것이 자신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고집부리고 우기려는 듯한 모습으로 끝까지 밀어주는 것처럼 마티스텔에 대해서도 계속 좋은 점만 끌어내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안 좋은 점, 아쉬운 점만 계속 강조하고 잘하는 점은 외면하면서 마티스텔에 대해서는 좋은 점, 긍정적인 점만 끌어내고 아쉬운 점들은 묻어놓고 있는 것이죠. 왜냐? 토트넘은 올 시즌이 끝나면 유로화로는 6천만, 파운드화로는 4,500만 파운드의 마티스텔을 영구 이적, 완전 계약으로 데려올 수 있는 옵션을 계약에 포함시켜 놓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무조건 그 계약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고 마티스텔만 동의하면 이 계약이 발동되는 겁니다. 즉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뛸 선수를 영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벤치에 남을 가능성이 없고 게다가 최고의 연봉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본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남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폴 로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huge role to play at Tottenham. 토트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폴 로빈스는 최근에 에이징 커브론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기량과 전성기가 끝났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손흥민 선수 이제 32살이죠. 올 시즌 그의 폼이 솔직히 썩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인디퍼런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저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플레이가 워낙 특별하고 대담했고 월드 클래스였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다른 역할,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역할에 더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팀의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희생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폼이라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 선수단과 가진 릴레이션십, 관계, 그리고 그가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갖고 있는 소속감을 생각한다면 현재 손흥민 선수의 폼을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 그래서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기력도 팀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트러글링, 고전하고 있는 팀의 선수라면 당연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팀 전체가 안 풀리는데 선수 한 명만 잘하고 선수 한 명만 뭔가를 다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리오넬 메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손흥민이 정말 떠난다면 going to leave a huge hole, 아주 큰 구멍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은 공백이 클 것이다.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물론 모든 선수에게는 라이프 스팬, 수명이 있고 또 누구마다 저마다의 롱비티, 본인이 얼마까지 전성기를 유지할지, 전성기가 아니더라도 그 기량이 떨어져도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이 다른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He looks extremely sharp, extremely fit.
그는 매우 몸이 갖춰져 있다. 건강하다. 몸에 문제 없다. 피지컬 문제 없다. 운동 능력 문제가 없고 매우 날카로워 보인다. 지치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면 제 역할이 나오고 있다. 정말 에이징 커버가 왔다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그 폭발력이 안 나와야 되는데 분명 경기 도중에도 항상 나오고 있고 그게 무산되고 무의로 그치고 지치고 낙담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부진은 개인적인 부진이 아니라 팀 부진에 영향을 입은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 좋은 기회를 놓친 마무리 능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즉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 과정에 결정력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조차도 본인 잘못이라기보다는 팀 잘못, 감독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 에스턴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고 공을 패스해서는 안 될 때, 슈팅을 해야 할 때, 게다가 팀이 뒤져 있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은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본인의 슈팅에 대한 기술적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이 상황에서 내가 팀에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지 모른다라는 그런 자신감 저하가 왔다는 거예요. 본인의 과감한 공격 시도가 차단되고 역습당해서 골을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팀의 주장이니까 더더욱 본인이 조금은 이기심을 발휘하는 플레이를 펼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팀이 잘 나갈 때는 주장 손흥민 선수도 함께 에이스로서 빛났지만 팀이 어려운 순간에는 손흥민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하기 어려워진 게 지금 토트넘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자 손흥민 선수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빈슨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좋은 점이 없다. 선수 본인도 그렇고 구단에게도 긍정적인 큰 보상은 없을 것이다. 즉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경우에도 지금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만큼의 거액의 조건을 유럽의 큰 팀에서 잡기는 어렵고 또 구단도 큰 이적료 수입을 얻을 수가 없다. 이적료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정도의 경기력의 선수를 데려오는 돈이 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를 못 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낫다.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경우 다른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의 선수단으로 봤을 때도 소니가 티모 베르너보다 더 나은 선수인가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소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떤 누굴 데려와도 소니보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니 같은 선수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이적료를 못 받고 자유계약으로 내보내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서 얻는 돈은 그 누구를 데려와도 대체가 안 된다. 현재로서 그에게 금전적인 많은 가치를 얻기 어려우니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팔 생각하지 말고 돈 남길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뛰게 하라. 약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토트넘의 레전드로서 한 말이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고 있는 로빈슨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통계 매체 폰몹의 시즌 평점에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최고 평점입니다. 평균 평점 7.4점으로 메디슨과 같아요. 메디슨과 함께 나란히 공격 포인트 리그 13개로 1위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는 도움 1위, 메디슨이 득점 1위인데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사실은 득점을 많이 해야 되고 메디슨이 도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워낙 도움이 역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메디슨이 9골, 손흥민 선수가 7골이고 또 6골을 넣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7.44 평균 평점으로 7.4점으로 메디슨과 동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밀하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단독 최고 평점 1위라는 것이죠. 그 외에 다양한 지표에서도 기대 도움값이 손흥민 선수가 4.2개, 메디슨이 4.8개, 나란히 최상위권이고요. 90분당 기대 도움도 메디슨이 0.31개, 손흥민 선수가 0.23개로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90분당 슈팅은 다른 선수, 브레넌 존슨, 솔랑키,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많은 2개가 넘는데요. 3개에 근접하죠. 근데 90분당 유효 슈팅은 손흥민 선수가 1.2개로 이 모든 선수들보다 앞섭니다. 더 슈팅을 덜 하면서도 더 많은 유효 슈팅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빅 찬스 창출, 골이 되어야만 하는 기회를 13개나 만들어낸 토트넘에서 역시 압도적인 1위의 선수거든요. 쿠루세스키 9개, 솔랑키가 6개니까 거의 2배,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도 빅찬스 창출 6위에 해당하는데요. 아스날의 사카 19개, 리버풀의 살라 18개, 첼시의 파머 18개이고 리버풀의 아놀드 14개, 아스날의 라이스 14개, 그 다음이 13개 손흥민 선수인데 도움 7개로 도움왕에 도전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이 빅찬스만 덜 놓쳐도 도움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팀 경기력이 침체되었었잖아요. 심지어 지난 3달 동안 7번의 리그 홈 경기를 이기지 못한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팀이 제대로만 운영됐더라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인 도움이 역할을 하더라도 도움왕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인 겁니다. 이런 기회 창출이 빅찬스가 아닌 것을 봤을 때는 데얀 쿠루세스키가 60개인데 그냥 이거는 슈팅으로 이어졌을 뿐인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이 기록은 41개입니다. 근데
쿠르세티보다 더 기회 창출 자체는 적은데 큰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질 좋은 기회,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할 기회 더 많이 주고 슈팅할 기회 더 많이 주면 더 많은 득점 기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활약을 객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토트넘 팬들이 비판을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맨유와의 경기 승리 이후 오랜만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장 속상한 건 우리 팀의 팬분들이 그렇게 불공평한 발언을 저에게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팀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좋지 않은 결과에 비판받아야 한다면 주장인 제가 제일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태업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어떤 언론이든지 토트넘 팬이든지 내 커리어와 내가 쌓아온 것을 결코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진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저 팀이 좋은 데로 가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집중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손흥민이 자신감이 없다, 슈팅 안 한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든 말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뚝심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일부 언론은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토트넘에서 낭비됐다, 커리어를 낭비했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어준 걸 감사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케인조차도 떠났는데 토트넘 유스 출신인 케인조차도 포기하고 떠났는데 슈퍼스타인 손흥민, 구단에 엄청난 도약을 이끌어냈고 또 많은 성과를 냈던 손흥민이 남아주고 있다. 그런 손흥민이니까 축구계에서 어떤 선수들은 손댈 수 없는 존재다, 언터처블이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쁜 말을 할 수 없다, 까방골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손흥민 선수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토트넘의 전체에 대한 실패의 비판으로 포커스가 옮겨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기회를 잃게 됐다. 케인처럼 재능이 낭비되면서 우승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새로운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됐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가 지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의 커리어 말기에 트로피 사냥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이런 챔스 우승을 노리는 팀들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그가 임금을 삭감해야 될 것이다. 임금 삭감, 손흥민 선수는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올 시즌은 이미 끝까지 가야 하고 올 시즌이 끝났을 때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토트넘 팬들의 비판, 내부의 이런 대우는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오는 주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에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한 도전에 나섭니다. 2월 23일 일요일 0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과 원정 경기인데요. 올 시즌 입스위치 타운의 첫 승을 안겨준 팀이 토트넘이고 안방에서 그 패배를 당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현재 승점 17점으로 18위인데 토트넘을 이기면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거든요. 입스위치 타운도 굉장히 맹렬하게 달려들 겁니다. 과연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 토트넘은 어떻게 경기할지, 타박상 부상을 메뉴전에 입었던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어떨지, 입스위치 타운전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와 경기 후 분석, 현지 반응, 총정리까지 모두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